올리비에 르바쉐르는 18세기 초 인도양과 동아프리카 해협을 누비는 악명 높은 해적이었습니다. 이후 붙잡힌 르바쉐르는 인도양의 한 섬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그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군중들에게 17행의 암호가 적힌 양피지 한 장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내 전 재산은 이 양피지 안에 있다. 누구든지 이것을 찾는 사람이 주인이다. 마치 원피스에서 골드로저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죠. 실제로 원피스의 여러 캐릭터들이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 에드워드 레드로우. 수술수술 열매를 먹은 트라팔갈 로우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해적으로 자신의 특유의 능력을 잘 활용하며 원피스 내에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트라팔갈 로우의 모티브로 알려진 실제 해적은 카리브해와 동부 대서양에서 약 3년간 활동한 영국의 해적 에드워드 레드로우입니다. 1690년 웨스트민스터에서 태어난 그는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생활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과 함께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얻은 수익금은 도박 자금으로 이용되었죠. 그의 형은 강도질과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제 더 이상 로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도적질 뿐이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 바다 위를 표류하던 그는 보스턴에서 엘리자 마블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던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후 비로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와의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그에게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지만 아들은 아기 때 사망했고 엘리자는 딸을 출산하던 중 사망했던 것이죠. 아내를 사랑했던 로우는 절망했지만 살아남은 딸을 위해 앞으로 정직하게 일하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은 육지에 남겨두고 선박의 작업자로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일은 그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장은 배가 고파서 복귀한 선원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 럼주 한 병을 먹고 다시 떠나도록 해 라고 하며 이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선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배를 장악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가 해적질을 시작하게 된 발단이었던 것이죠. 1721년 에드워드 로우는 딸을 데려가지 않고 엘리자의 친척에게 맡긴 후 바다로 떠났습니다. 이는 원피스 속 로우의 비극적인 과거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원피스의 트라팔갈 로우는 어렸을 때 정부로부터 고향과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요. 오갈 데 없던 로우는 해적단에 들어간 후 로신한테를 만나게 되었죠. 로신한테는 의지할 곳 없는 로우를 아끼고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로신한테는 사망했고 이후 트라팔갈 로우는 자신의 해적단을 꾸리게 되었죠. 한편 딸을 맡긴 이후 에드워드 로우는 약 3년간의 짧은 활동 기간 중 100척 이상의 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포로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포로들에게 심장을 비롯해 신체의 일부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원피스 속 로우 역시 세계 정부의 공인된 해적 칠무해가 되기 위해 해적 100명의 심장을 해군에게 보낸 광기 어린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에드워드 로우의 행동에서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에드워드 로우에게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를 좋아하는 정신병자로 묘사했죠. 그의 범죄 이야기는 망망대해로 퍼졌고 그의 잔혹한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학적인 행동들 때문에 최고로 잔인한 해적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을 즐기는 로우였음에도 모든 이에게 잔혹하게 굴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는 결혼을 한 남성에게는 자신의 해적단에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결혼을 한 포로들에게도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와 사별했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죠. 아내와 딸을 사랑했던 그는 사실 해적이 되기 위해 딸을 남기고 떠난 것을 항상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사로잡혔던 포로는 로우에 대해 술을 엄청 마실 때 딸에 대한 말을 꺼내면 자리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 윌리엄 키드. 원피스 속에서 자기자기 열매를 먹은 유스타스 캡틴 키드. 해적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렬한 붉은 머리의 그는 자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당 능력으로 자력이 통하는 물건을 밀고 당길 수 있습니다. 능력을 전투에 사용할 땐 상대의 무기들을 빼앗은 후 거대한 손처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죠. 그는 적들에게 잔혹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티브로 알려진 윌리엄
윌리엄 키드는 17세기의 카리브해와 인도양에서 활동했습니다. 1645년경에 태어났던 키드는 어렸을 때부터 선원이 되고 싶었고 더 나아가 해적 사냥꾼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소망했던 것처럼 해적 사냥꾼이 되어 왕립 해군 전함의 함장으로서 영국의 왕을 위해 일했는데요. 당시 해적들은 영국 선박운송을 종종 방해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드는 왕의 허가를 받고 출몰하는 해적들을 소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포된 해적의 배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영국의 왕에게 일부분 나누어 주었죠. 그는 해적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영국의 배와 동맹국가의 배를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략선의 선장으로서 영국 왕의 보호 아래 임무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대신 해적을 잡지 못하면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 해적이 되기를 자처했고 원래 본인의 임무와 더불어 부유한 선박을 약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1698년 1월 대형 상선 쾌다 머천트홀을 공격했던 것이죠. 배 안에는 각종 보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동인도 회사가 수송하던 인도 최고 재판관의 것이었는데요. 키드의 행위로 격분한 동인도 회사는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영국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키드에게는 현상수배가 내려졌고 체포됐죠. 1701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결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집행을 기다리던 윌리엄 키드는 100만 파운드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나의 처형을 면하게 해준다면 모든 보물을 영국에게 주겠다. 보물이 묻혀있는 곳까지 나와 함께 가면 될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혹적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701년 5월 23일 처형은 그대로 집행되었죠. 이는 반대로 원피스 속 키드가 적에게 보여주었던 이미지와 닮아있는 것 같은데요. 해적을 소탕하는 사략선의 선장이었던 키드는 결국 해적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물에 대한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키드가 숨겨뒀다는 보물은 발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